반갑습니다. 생각이 참 고병재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EBS 수능 특강의 현대시 5강에 수록되어 있는 두 편의 시를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볼 건데요. 두 편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뇌하는 자아가 등장해요. 고뇌하는 자아의 자기 고백과 성찰이 드러나는 두 편의 시를 한번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남조의 정념의 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남조 선생님은 이제 여성 작가로 상당히 유명한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시로 많이 표현한 작가입니다. 먼저 정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정념은 우리 내면에 싹튼 여러 가지 억제할 수 없는 생각들을 모두 정념이라고 합니다. 얘는 내가 뭔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갖가지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고뇌, 번민, 갈등,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을 깃발에 은유적으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여러분, 깃발이 어때요? 흔들리죠? 펄럭이는 속성에 주목해 본다면 지금 화자의 흔들리는 내면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형상한 것 같아요.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더니라. 자, 깃발처럼 살아온 자신의 삶 어때요? 좀 뭔가 소외된 삶이란 느낌을 주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대로 보여지지 못한 삶,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견디지 못해 눈 오는 내거리로 나서면, 자, 우선 일단 눈 오는 내거리로 공간이동 드러나고요. 자, 근데 여기서 혼란과 열기라는 말은 앞서 봤던 시의 제목하고도 연계해 본다면 또 여기에 황제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와 짝을 이루어서 화자의 내면 상태를, 지금 현재의 내면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고뇌와 갈등의 내면이 느껴지시죠? 그걸 이기지 못해 눈 오는 내거리로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요. 자, 영탄법을 썼는데요. 여기서 편안한 그늘은 화자의 내면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편안한 그늘, 눈의 음악, 하얀 모래벌. 자, 여기서 또 색채어까지 쓰고 있는데, 자, 봐요. 여긴 또 색채어도 썼고요. 눈의 음악, 혼란과 열기에서 편안한 그늘로 화자의 내면 심리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편안한 그늘, 눈의 음악, 하얀 모래벌은 어떤 느낌이에요? 정화된 내면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움이 정화된, 즉 평화로운 내면의 느낌입니다. 나에게 원이 있다면, 아무래도 소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것이래요. 근데 일몰과 꽃잎이 쌓여간다라는 건 꽃잎이 떨어졌다는 얘기일 테니까 두 가지는 모두 소멸의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소멸의 이미지가 나의 인생으로 놓고 본다면 죽음의 어떤 삶의 마지막 종착역, 그런 느낌. 그럼 화자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뉘우침 없는 죽음, 그러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이 소원과는 너무나 다르게 지금 화자의 현재 내면은 굉장히 고뇌에 빠져 있네요. 자, 그러면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이 무거운 비애, 이 고뇌와 갈등이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과 같은 그런 내면의 평화와 같은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의문형 진술을 통해 묻어납니다. 그럼 화자는 지금 이 의문형 진술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갈구하고 있다는 느낌, 자, 느껴지시죠?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보는 이 없는 시공에서 때론 울고 때론 기도드린다. 자, EBS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의 시들이 이런 수미상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완전히 똑같진 않으니까 역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요. 수미상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미상관. 그럼 여러분, 수미상관을 쓰게 되면 당연히 구조적인 안정감 느껴지고요. 구조적인 안정감. 또 운율을 형성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 시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는 듯한 효과도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이 시에서 또 봐야 될 건 때로는 울고 때로는 기도드린대요.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도 때로 울 수밖에 없는 건 그것이 인간적인 면모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것을 기도드리면서 어떻게 종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극복의지와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시였습니다. 어때요? 좀 내면을 맑게 정화시키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걸 잘 형성한 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영도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를 한번 볼게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자,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자, 이 부분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선 미래 시점을 가정하고요. 현재에서 미래 시점을 가정해서 한번 지금을 이야기해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에 이런 시어에 좀 주목해야 돼요. 그때 바로 언제일까요? 미래에서 본 과거겠죠. 그것은 바로 시를 쓰고 있는 지금 현재가 될 것입니다. 그때 뭘 떨어뜨릴 거래요? 이 종이를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종이를 떨어뜨릴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지금 나의 삶을 성찰한 내용이 바로 그 종이에 쓰여 있겠죠. 그래서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이 종이 바로 짧은 글을 남기고 있는 지금 써놓은 내용, 바로 지금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가 되겠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아주 독특한 방식이죠. 근데 그때 내 마음은, 지금의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자, 여기서 이제 공장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자, 또 영탄법을 썼습니다.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자, 지금 화자가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왜냐면 여러분, 공장은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개성 있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무언가 만들어진 거를 찍어내는 듯한 그런 내면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개처럼 쏘다녔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공장이고 왜 개일까? 우린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역시 영탄법 쓰였고요.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내가 가진 건 지금의 나의 삶은 후회밖에 없어.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해 보이죠? 그럼 왠지 지금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현재 삶에 화자는 거리감을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고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아, 그러면 왜 공장을 세웠고 왜 개처럼 쏘다녔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좀 느낌이 좀 오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 말은 그 누구도, 즉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공장은 결국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무엇이었겠죠. 그래서 타인이 원하는 것들을 찍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개처럼 열정만 갖고 쏘다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정적 인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대요.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좀 핵심어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질투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한 결과인 거죠. 여러분도 무언가 질투할 때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질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나는, 자 이렇게 시적화자 표면에 드러났고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지금의 나에 대한 성찰의 글을 남겨둔다. 바로 이 종이와 똑같겠죠. 나의 생은 미친 듯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그럼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사랑이겠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이걸 나는 반성하는 것입니다. 아,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자신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던 거죠. 결국 우리는 주체적으로 자기를 인정할 수 있고 자기 삶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삶,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삶에 대해서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독자의 어떤 성찰도 같이 이끌어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자, 이 시 참 의미 있네요. 그래서 이 시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질투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제목 자체가 반어적이네요. 자, 고뇌하는 자아의 성찰의 두 편의 시를 한번 감상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